자, 저희가 한국갤럽 조사를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개요부터 좀 살펴보죠. 예. 이번 주 한국갤럽 4월 4주입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네.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입니다. 음.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평가 이것부터 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직무 평가는 1% 포인트 하락해서요. 네. 지금 지난주에 이제 31이었는데 이번 주에 30으로 1%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부정률은 네. 3% 포인트 더 올라서 63이 됐습니다. 지난주보다 1% 포인트 긍정률이 내려갔는데 부정률은 3% 포인트 올라갔다. 변동으로만 보면 둘 다 네. 5.2 이내의 변동으로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네.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난 2주 전에 27에서 31로 4% 포인트 올랐으니 이게 이제 한 번 더 튀어오르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번에 방미 국빈 미국 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쭉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네. 꺾였습니다. 이상하게 외교 현장에서 지금 그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그 대통령 그 내외 미국에서의 행보가 거의 이제 많이 화면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1% 포인트 하락, 그러니까 이제 횡보죠. 이렇게 되는 거는 약간 좀 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묘한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평소와 우리가 봐왔던 것과 다른 그런 여론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 얘긴데. 자, 그러면 이게 25일부터 27일 조사가 됐으니까 윤 대통령의 이 방미 일정 이런 것들 다 이제 반영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화려한 모습, 만찬까지 어제 뭐 노래까지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 아세요 혹시? 글쎄요. 1971년도에 나온 노래라서 그쪽 연배는 아니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노래긴 한데 어쨌든 1절을 1분 정도를 불러서 뭐 박수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게 노래 부른 다음에 기타르도 선물 받았는데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의 친필이 그러니까 사인이 들어간 기타를 선물해가지고 이 즉석에서 공연이 있고 그렇게 했다면은 기타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도 미리 이제 부르기로 약속이 된 거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받고 이런 모습 사실 만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리를 이제 초대해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화려한 모습까지 다 보여지고 미국과 뭐 바이든 대통령 어깨 동무하고 이런 모습까지 다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건 의미한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실속이 좀 있어야 되고 몇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희망 섞인 그런 메시지가 좀 나와줘야 되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 관련해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과연 확정 억제, 확정 억제라든지 북한이 이제 남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핵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 대응해주겠다. 그런데 사실 그거를 성과라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동맹인데 북한이 남한 쪽에다가 핵을 쏘면 그럼 아무것도 안 지금까지 70년 동안 아무것도 우리 안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아니었었잖아요. 상호방위 조약이 있으니까요.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까지 이제 그 다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명시화한 것일 뿐인데 그걸 명시화하는 경우에도 좀 이게 뭐랄까 평화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북핵과 관련해서 좀 위기의식이 고조된다 이런 뭐 느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상 오히려 위기의식 고조다. 지금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국정 긍정률이 오르거나 하기에 어려운 거는 경제 문제가 워낙 크고 그 다음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좀 새로울 게 없다. 뭐 좀 새로운 차라리 이제 평화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왜냐하면은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좀
평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이게 좀 위기가 더 고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해가 되면 오히려 이제 성과가 좀 없이 그냥 이제 국빈 방문해서 만찬하고 이렇게 네. 저렇게 했다라는 정도만 남는 게 돼서 지금 저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경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 네. 뭔가를 가져와야 된다. 지금 벌써 삼성이라든지 여러 반도체 많이 업체들 갔잖아요. 122명이나 갔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제 적자 폭이 늘어나는 데다가 네. 미국은 뭐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하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한테 압박을 가한다고 하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서민 경제를 살릴 만한 어떤 모멘텀도 지금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좀 더 큰 광폭 행보를 통해서 뭔가 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게 넷플릭스가 여기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네. 넷플릭스가 외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 무슨 삼성 뭐 우리나라 대기업이 뭐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민 경제까지 이렇게 내려오기에는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아니,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저기 장사하는 외국 기업이 뭘 투자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 돈벌이 하려고 투자하느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넷플릭스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도대체 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뭐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완전히 지금 큰일 났다 막 계속 이러고 있는데 연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미국하고 우리는 동맹국이니 네. 동맹인 한국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뭔가 이제 좀 뭐 약속이 확실한 게 나온다든가 이래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방미 일정 가지고 국빈인데도 네. 전혀 대통령 긍정률에 오르고 있지 않다.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참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지금 바라는 그 시선 네. 그쪽과 같이 보고 있지 않다. 다른 데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갤럽 조사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확장 억제가 강화가 되고 예. 김태호 차장은 이 사실상 핵 공유하는 거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죠. 물론 오늘 이제 보도된 내용 보면 미국 이 실무자 그 관계자는 이 핵 공유 아니다라고 또 우리 대통령실의 그런 분석 해석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상 핵 공유든 아니든 그게 지금 국민들 마음 속에는 와닿지 않는. 그러게요. 어. 아니 핵 공유 지금까지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뭐 우리가 핵 우산에 있다고 하더니 네. 핵 공격에 완전히 위험하게 노출돼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인정하는 셈이다. 예.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네.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했을 때 그 미국은 손 놓겠다라고 지금까지 그거를 70년간 한미 동맹이라고 했던 것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꾸로 해석을 하면 지금 이렇게 뭐 핵 공유가 된다 안 된다라는 논박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당국자들과의 논박이 이게 한미 동맹과 관련된 우리 국민의 어떤 신뢰를 강화하기보다는 약간 의구심을 들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에 와서 핵 공유를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우리가 안전하다 이거는 좀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주관식으로 답변을 한 부정 평가 이유, 긍정 평가 이유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죠. 맞습니다. 양쪽 다 긍정하시는 분들이건 부정하시는 분들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다들 이제 외교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그 외교라는 응답이 긍정 평가하시는 응답자분들 297명 중에서도 9% 포인트 많아져서 21%로 1위. 또 부정 평가하시는 627명 더 많죠. 이분들 중에서도 외교라는 응답이 6% 포인트 많아져서 38%로 1위. 많습니다. 그래서 외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뻔히 297명 중에 21%보다 627명 중에 그렇죠. 38%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교 부분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무려 국빈 방문을 했는데도 이거는 참 이거는 뭔가 좀 더 실속 있이 이걸 마무리했다라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얼른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지금 워싱턴 DC 이제 방문 일정 다 끝나고 보스턴을 가서 뭐 대학 방문하고 이런 걸로 이제 끝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미국한테 실질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경제 성과 이런 건 좀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133조를 투자했는데 예, 예. 아니 133조 만약에 미국이 우리한테 투자했으면 예. 우리 의회에서도 막 환호성 지르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게요. 미국 의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예, 예. 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그렇게 투자했다고 하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 네. 50% 넘죠. 아. 그렇게 되면 중도에서 굉장히 네. 크게 환영을 할 거고 중도 성향이신 분들 되게 좋아하실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투자가 이제 어떻게 우리 서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중산층을 따뜻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텐데 네.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요. 아예 얘기 자체가 없는 없습니다. 상황이다. 예. 의회 연설 뭐 이번에 지금 보도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기립 박수 23차례 포함해서 60번 가까이 예, 예. 미국 의원들이 박수를 쳤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박수도 저는 예. 그러니까 이게 박수 치시는 분들은 자기네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박수 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자기네 나라한테 기분 좋으니까 박수 치는 건데 아니 그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기분 좋은 거는 뭐냐 이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잘 된다고 박수 친 게 몇 번인가 한번 뭐 카운트 해본다든가 아니 박수를 뭐 수백 번을 친다 하더라도 네. 그게 우리 서민 경제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하. 자,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뭐 문재인 정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133조를 예. 바이든 시대에 우리가 투자를 했고 근데 지금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서 이번까지 보여지면은 8조 좀 넘게 아마 우리 이거 투자 받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IRA 인플레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반도체 과학법이라 부르던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의를 한다. 앞으로 계속 한미 간에 조정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는 있었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단 말이죠. 예. 이거 국민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다는 거겠네요. 예. 그렇죠.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대기업들이 대통령과 같이 가서 네. 빈손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 많은 국민분들이 서운해하시죠. 이건 정말 뭐가 아직도 꺼내놓지 않은 뭔 성과가 있다면 네. 빨리 꺼내놓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다면 있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부정평가에 경제, 민생, 물가가 네.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 밑에 보시면은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래요. 예. 발언 아유. 부주의는 4% 포인트 많아져서 6%로 4위에 랭크됐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발언 부주의가 또 그 어딥니까? 저기 그 로이터 통신 뭐 이런 예, 건가요? 예. 그 외신들과 MBC 예, 이야기했을 때 그 일본 100년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그 올라온 일본 것 같은데요. 100년. 예, 일본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네. 뭐 무릎을 꿇려야 되는 네,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그거 주어 아닌가요? 논란. 아이 그렇죠? 예, 예. 재팬 그 논란. 거기에다가 이제 주어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들도 그 주어 논란이 그걸 그냥 지나가면 될 거를 주어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좀 바이든 날리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하고 비슷해요. 자꾸 이거를 더 키워요 여권에서. 여권에서 더 키워서 이게 약간 충성 경쟁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그 발언 부주의한 걸 계속해서 이제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집중이 됐죠. 예, 주어 결국에는. 논란 뭐 이런 거 예전에 그 대통령실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바이든 날리면과 관련해서 네. 계속 들어보시라.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집중을 더 받게 되고. 예, 키우는 거죠. 이번에 발언 부주의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이게 제 느낌에는 그 여권 관계자분들이 네. 대통령 또는 이제 김건희 여사 그 메시지나 행보와 관련해서 서로 충성 경쟁식으로 네. 또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역효과네요. 역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발언 부주의까지 새롭게 등장을 해버린. 그러니까 예. 4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예. 부정평가 이후로 이런 거고. 이건 뭔가요? 이 긍정 평가 이유 중에 서민 정책 복지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가 이슈가 있었나요? 진짜 기억이 이게 안 이제 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예.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은 전세 사기 이 부분도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이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슈화가 됐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네. 어떻게 뭐 위기 의식은 있었겠지만 밖에서 보면은 되게 정부가 발이 좀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실 우리 이번에 이슈가 됐지만은 지난해부터 이른바 이제 빌라 사기, 이번에 이제 건축 사기, 그 남모 씨 구속되고 하면서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 잘 몰랐다가 정부도 제대로 대응 안 했다가 안타까운 목숨 3명이나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청년분들한테 이게 희망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발빠르게 대응 못하고 야당이 막 거의 뭐 죽자고 소리를 지르니 네. 정의당 막 피켓 시위하고 이러니까 지금 저 움직였단 말입니다. 움직이니까 그나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3%포인트 더 좋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빨리빨리 정부 당국에서도 야당 목소리를 듣고 협치를 통해서 서민들의 어떤 그 어려운 부분 접근을 해야죠. 네. 지금 여기 서민 정책 복지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오른쪽 위에 경제 민생 물가 안 좋다라고 9%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부정평가로. 네.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 부정률이 올라가 있는 상황. 예. 이걸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방미가 이제 마무리되는 수순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글쎄요, 이제 앞으로 뭔가 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호재가 대통령실 입장에서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예. 이런 여론 흐름이 고차가 될 수 있겠다. 물론 다음 달에 G7 정상회의 윤 대통령이 갑니다. 근데 그것도 별로 이제 기대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걸 좀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 이거 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안 보이죠?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외교라든지 국방도 이렇게 좀 영향이 있긴 있는데 국방 안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 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받아온 그 사거리 해제 같은 거는 되게 이게 수건 과제 같은 거였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들도 없어요. 사실은 국방 안보와 관련해서 대단하게 얻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고 사실은 일본은 얻은 게 많죠. 지금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일본 이게 모닝 컨설트. 이 모닝 컨설트인데요. 일본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요겁니다. 색칠을 제가 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31%로 이게 주요 22개국 중에 13등을 했어요. 와. 많이 올라갔죠. 약진을 했네요. 진짜 많이 올라갔네요. 1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그 22등입니다. 안타깝게도 22등이면은 꼴찌인가요? 예, 그렇죠. 꼴찌. 꼴찌라는 표현을 쓰기가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제가 22 중에 22.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2개국 중에 22국을 표시를 해줬는데 윤석열 대통령 밑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하위인데 이거는 참 뭡니까 안보라든지 외교 부분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는 얻은 게 많고 여기까지 저번에 20등 했었거든요. 22개국 중에 20등, 뭐 21등 하다가 13등까지 올라갔죠.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한다 42. 요 42, 요 차트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1월 달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분기점이 있어요. 여기에 3월 달에 올라가더니 4월 달에 42. 그렇죠? 지지하지 않는다 35.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기시다는 그 골든 크로스를 이뤄낸 거죠. 그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는 지금 이 정도로 오르고 있지 못합니다. 골든 크로스를 이루려면 한참 남았어요, 여기. 여기 긍정하고 부정 갭이 33% 포인트. 이러면은 외교와 관련해서 과연 외교 현장, 안보 또 한일 관계 이런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의 평가는 아직은 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지율 추이를 보면 긍정률, 부정률
격차가 큰 상황 예.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모습들이 그 재료들이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 부분을 이 조사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예. 어제 나왔던 MBS 조사군요. MBS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적절성. 여기 음. 보시면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아, 문제 자. 있다. 문제 있다 56, 네. 문제 없다 32. 이게 참 그렇죠. 예. 이것도 여론이 확실하네요. 만약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32가 이 조사에서 윤석열 요 MBS 조사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 지금 32 나왔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 12월서부터 쭉 보시면은 네. 큰 변동 없지만 최하치입니다. 아, 예. 그래요. 12, 1, 2, 3, 4. 예. 거의 5개월 가까이 최하치입니다. 32. 그 상황에서 32 긍정률인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 여기 문제 없다 32잖아요. 딱 그 수치네요. 그 수치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발언으로 긍정률에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 많은 분들은 여기 네. 보시면 문제 있다. 러시아와 외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있다에 더 많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죠. 국민과 기업과 우리 경제와 예, 또 안보, 평화 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한미 정상회담 경제적 성과 기대감 기대하지 않는다 60.3, 기대한다 37.9. 아 이건 참 기대가 없어요. 국빈 방문인데. 국빈인데 네. 이게 뭐 몇 년 만에 국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기대하지 않는다가 60.3.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이거는 저기 조원 CNI 조사입니다. 네. 스트레이트 뉴스. 그런데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 이건 참 가슴 아프죠. 이 경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여기 보시면은 뭐 4대 그룹 총수 포함한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네.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규약해서는 이번 이거 기대할 만도 한데 그러면. 할 만도 하죠. 네. 4대 그룹 총수의 들으면. 대규모 경제 사절단인데 네. 그런데 기대하지 않는다가 60.3. 이렇게 되면 만약에 대통령 갔다 오셨다. 그러면 진짜 많이 설득을 해야 돼요. 네. 많은 국민분들과 만나서 이러저러하다. 예전에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소상공인 연합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좀 찾아가서 또 네. 시장 가가지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막 설득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전파를 했는데 네. 지금은 그룹 총수가 가도 기대가 없는 아. 상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안타깝죠. 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입니다. 이거 안보지수 역대 최저치인데요. 안보 지수요. 예, 경제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 감소. 여기 경제지수도 바닥이에요. 바닥. 이게 바닥입니다. 작년 8월서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바닥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경제평가, 국가경제평가. 너무 안 좋네요. 안 좋습니다. 그러면 네. 안보는 어떻게 풀어본다? 네. 이거 보시겠습니다. 안보를 강조해왔으니까 그동안. 예. 아이고 어디 갔냐? 국가 안보 지수 마이너스 43 역대 최저치. 예. 여기 보시면은 국가 안보 네. 지수 지난 조사 대비 8% 포인트, 8포인트 감소. 8포인트 감소. 지금 상황 이거 차트로 보시죠. 불안감이 있는 거네요. 안보 문제도 안보에 그러니까 대해서. 북핵 확장 억제 이런 게 네. 지금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오히려 그런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모습이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안보에 될 대해서 수가 있다. 다시 생각. 차라리 이게 평화 무드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좋아지죠. 근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도 강경 대응이라는 안보의 어떤 스탠스, 북한에 대한 강경이라는 스탠스가 국민 불안감은 조성하고 있다. 더 불안감을 강화할 수 있다. 네. 이 결과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30% 나왔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긍정률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상승할 것인가? 상승 반전할 그러한 호흡을 가다듬는 국면인가? 이건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예. 그래요. 자, 윤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겠죠. 예. 이번 주
말에 이제 귀국해서요. 다음 주에는 다시 국내로 이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현안을 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 국내 현안도 만만치 않죠. 예, 예. 뭐 전세 사기 문제부터 해가지고 간호법도 지금 어제 통과가 돼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고, 특검법도 좀 어제 국회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지금 국정 스타일을 계속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야당과 소통과 대화를 하느냐, 이런 갈림길에 쓸 것 같아요. 취임 맞습니다. 이제 1주년도 됐기 때문에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머리가 아플 텐데.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 스타일로 보면은 계속 강대강 대치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아르고스, 여기 국회 도서관 아르고스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슈 분석을, 뉴스 및 소셜 데이터 분석을 일주일 동안 250만 건 이상을 해봤더니 네. 윤 대통령과 관련,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진짜 맞아요. 지금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 임대차법, 반도체법 뭐 이런 현안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지난 일주일 동안 나온 뉴스 및 소셜 데이터 분석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 이거 좋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이슈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만 발언, 윤석열 대통령 무릎 발언. 무릎 발언 이건 저거 아닙니까? 네, 일본. 이거 일본 무릎 꿇려야 되느냐 100년 요 얘기. 아하. 이거 지금 보시면은 논란이 되는 내용만 이슈로 등장할 뿐 다른 1, 2, 3등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민생 현안들인 거예요. 네. 그러면 방금 박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대통령실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갖고 지난번에 뭐 양곡법 그 거부권 행사했던 것처럼 네. 그 거부권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 많은 분들한테 약간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와 닿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느껴지는군요. 그렇죠. 국회에서 거부한다.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왜 대통령이 거부하느냐? 그런 건 안 좋잖아요. 이 나머지에 대해서도 지금 여권에서는 네.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뭐 하겠다. 아니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아하.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네.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해진다니까요. 중도에서도 안 좋게 되고 긍정률은 안 좋아지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소셜 데이터에서 보는 이 이슈만 보더라도 지금 많은 국민분들은 그 방미 성과보다는 논란에 더 관심이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민생 현안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지만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